Lesson 18, 전치사 챕터예요. 전치사란 뭐 하는 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치사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상태 등 모든 품사를 수식하는 품사이다. 그쵸. 전치사란 명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미고, 동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는 모든 품사를 수식해주는데, 모든 품사를 뒤에서 수식해준다. 아, 이거 너무 두껍네. 글자 진짜 못 쓴다. 그리고 전치사는 홀로 있지 않고요. 그 밑에서 항상 전치사 뒤에 명사가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 명사 자리에는 일반적인 명사가 와도 되지만 만약에 대명사를 쓴다면 기본적으로 목적격 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말고 동명사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전치사 with 뒤에 보면 me, 나와 함께 이렇게 대명사를 썼을 경우 목적격 대명사 쓰는 거 항상 영어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thanks for coming 이런 말도 영어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for coming 전치사 뒤에 ing가 붙어있는 조합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시 볼게요. 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The people in the theater were shedding tears.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흘리다 뚝뚝 떨어뜨리다 하면 drop이란 단어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drop이란 단어 쓰지 않고 shed란 단어 씁니다. 그래서 shed tears 눈물을 뚝뚝 흘리다 세트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in the theater이란 전치사가 people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시 가보면 I am really happy. 나 정말 기분이 좋다. For you. 너를 위해서 기분이 좋다. 이때 for you는 뒤에서 앞에 있는 happy를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오늘 정말 너를 위해서 너무 행복해가 되는데 좀 이상하죠. 이 대사는 진짜 잘 됐다라고 번역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승진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I'm really happy for you. 진짜 잘 됐다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쓸 거니까 세트로 꼭 외워주시고 이때 for you가 앞에 있는 happy를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으로 가서 he complained. 그는 불평했어요 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he complained. 그는 불평했다. 완성된 문장이에요. 근데 about을 붙여서 앞에 있는 complain을 꾸며주면서 he complained about having to work extra hours.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다. 이런 식으로 complain about. 동사 뒤에 about이 붙어가지고 동사 얘기를 늘려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앞에 두거나 문장 끝에 두거나 이렇게 앞뒤에 전치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at the party에서 we first met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처음 만났어. 혹은 we first met each other at the party에서 처음 만났어. 끝에 붙여줘도 되는데 둘 중에서 앞에 붙이는 케이스보다는 끝에 붙이는 케이스가 훨씬 더 흔해요. 그래서 굳이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라는 부분을 엄청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평범한 글은 끝에다가 전치사를 배치시켜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전치사에서 가장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부분인데 해석이랑 쓰임. 기본적으로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인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아래에서 대표적으로 at을 쓸 건지 in을 쓸 건지 on을 쓸 건지를 저도 학생일 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옆에 특징들을 잘 기억해주면 곰방 마스터일 수 있는데 at은 장소나 지점에서 in은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경계선 in은 굉장히 선의 느낌이 강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 안에서 그리고 on 같은 경우에는 표면, 평평한 대상에서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We're going to have the party at the restaurant. 우리는 그 파티를 식당에서 할 거다라는 문장은 파티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선생님 파티 그 식당 안에서 하는 거니까 in 써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in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대화의 요지가 거기에서 볼 거다, 거기에서 할 거다 이런 장소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at을 꼭 써주셔야 돼요. Stay in the bay. It's really cold outside. 여기서는 약속 장소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꼭 들어가 있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in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해요. 반면에 on의 예시 하나 읽어보면 너 얼굴에 뭐 묻었어.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얼굴에라고 얘기할 때는 얼굴 표면 위에 뭔가 붙어 있기 때문에 on으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국어로 방금 그 세 문장을 제가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 식당에서 파티할 거다. 카페에 있어라. 너 얼굴에 뭐 묻었어. 실제 해석적으로 어디에라는 말이 다 비슷하게 들리지 별로 구분이 안 되죠. 그치만 영어에서는 이 세 단어를 반드시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몇 가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방이나 도시나 국가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선을 강조하는 대상들이라서 무조건 in을 쓴다. 방, 도시, 국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교통수단도 in을 씁니다라는 설명이 있죠. I was sitting in the car when I saw him. 내가 걔를 봤을 때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작은 자동차 안에 in the car은 사실 한국어에서도 자동차 안에라고 말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근데 오히려 on 부분의 설명으로 가서 큰 교통수단에 on을 써야 된다. 별표. 우리 갇혀 있었어. We were stuck. 버스에 on the bus. 왜냐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because of heavy traffic. 이 예시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버스 안에 갇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버스 위에 있었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큰 교통수단은 반드시 영어에서 그 표면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큰 교통수단은 밑에 필기를 좀 해두면 좋은데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돼요. 서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크기. 특히 비행기. 비행기는 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어가지고 좀 좁은 느낌이 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여전히 on이죠. I am on the plane 이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2인승으로 앉는 경비행기면 맞아요. 이해되겠죠? 그럼 아래에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1번, 4번, 5번, 7번, 8번, 11번. 푸셨나요? 네. 첫 번째는 그쵸. 결혼식 장소, 열릴 장소 설명하는 거니까 The wedding is going to be held at the cafe. 4번은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라는 글을 잘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라는 이런 일종의 boundary, 라인이 선의 느낌이 되게 나게 되죠. 그 다음으로 There's someone at the door for you. 직역하면 문에 누가 너를 위해 있어 라는 부분인데 누가 어떤 사람을 찾으면서 불러달라고 할 때 이때 문 표면에 붙어 있다든지 문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가 아니라 그쪽에 서 있다 이런 느낌으로 at. 지하철에 있어요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I am on the subway now. 그리고 택시에 있어는 in을 꼭 써줘야 되고 반면에 너 어깨에 뭐 묻었어 하면 어깨가 이제 표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on your shoulder 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 머리카락에 뭐가 묻었어 라든지 아니면 치아에 뭐가 꼈어 이런 얘기할 때는 in을 써야 돼요. 제 머리카락은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그 대상이. 치아도 사실은 요 사이사이에 안에 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in을 쓴다라는 걸 명심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애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예시를 한 번씩 읽고 넘어가 보면 첫 번째 거. Watch your step when you get off the train. 에서라고 번역되는 off는 어떤 표면에 붙어 있다가 거기에서 떨어질 때 쓰는 말. I didn't like the picture anymore. 나는 그 사진이 더 이상 마음에 안 들어서 so I took it off the wall. 그 벽에서 떼어냈다라고 할 때도 표면에 붙어 있던 게 떨어지는 거라서 여기 off를 써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in front of, behind. Be careful. Behind you.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 20분 정도 일정한 것보다 뒤에 있습니다. We're about 20 minutes behind schedule 이라고 돼야 되는데 이때 about은 약, 대략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주로 수치 앞에 쓰는 형용사이고요. 그리고 behind schedule, 일정보다 늦은, 사실 되게 조합으로 많이 쓰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hind schedule. 그리고 그 밑에 있는 next to랑 by 같은 경우에는 next to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이렇게 필링드처럼 단수 나열의 느낌일 때는 next to가 어울려요.
하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 이렇게 옆에는 곁에 가까이에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by나 beside를 쓰시면 됩니다. 이때 beside는 훨씬 더 문학적이라서 일반 대화에선 잘 등장하지 않고요. by를 주로 많이 일반 대화에서 보게 되실 거예요. Can I sit next to you? 내가 너 옆에 앉아도 되겠니? 좌석이 나열되는 거니까 next 괜찮고 하지만 네 곁에 좀 앉아도 되겠니? Can I sit by you? 할 때도 by를 쓰셔서 옆에라는 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나열해서 앉아도 될까? 혹은 너 옆에 같이 붙어 앉아도 될까? 그래서 이 대사는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밑에 예시처럼 그 건물이 맥도날드 옆에 있는 건물이야 할 때는 next to the McDonald's가 되겠고 맥도날드가 아니라 Mc이에요. Mc의 발음. McDonald's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내가 네 옆에 서 있을게 네가 날 필요로 할 때 이거는 막 건물처럼 나열되겠다는 뜻이 아니죠. 곁에 붙어 있겠다. I will stand by you when you need me. I'll stand beside you when you need me. 그들이 강 옆에서 낚시하고 있었다는 강이랑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렬로 나열됐다는 게 아니라 강 옆에 붙어서 곁에서 낚시를 했다기 때문에 fishing by the riverside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안 어렵죠? 오케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집에서 풀어주시고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누구 사이에 라는 말이 between도 있고 among도 있는데 거기 있는 대상이 2명이면 between 그리고 셋 이상 사이이면 among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별로 안 어려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겁먹고 무서워하는 전치사들 6개예요. 사원 씨도 평소에 약간 안 좋아하던 애들이었나 보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서. 아 진짜? 근데 영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래서 이번에 꼭 정리를 해놔야 되는 over, above, up을 제가 딱 제스처로 설명할게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위로 over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있고 이렇게 위로 있으면 above 그리고 up은 이렇게 위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위로 이동할 때 가로 세로 방향을 다 묘사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이동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해되겠죠? 예시를 가보면 그 다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한마디로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over the river. 그 강 위로 강이 있고요. 강 위로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감싸주듯이 뒤덮는 듯한 느낌이면 over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고 시계가 있었는데 위치를 잘 상상해보면 책상 위에 있던 시계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쪽에 벽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장면이 그려지나요? 그 다음에 we were climbing up the mountain.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건 세로 방향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죠. 물고기들이 the fish were swimming up the river. 강 위로 헤엄쳐 가고 있었다. 이때 강 위로는 이제 가로 방향이고 가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장면이라서 지금 본 것처럼 up이 사용된 거죠. 그럼 밑에서 문제를 요거 풀어볼게요. 저 산 위로 구름들 좀 봐 하면 산이 막 있고 그 위로 되게 감싸듯이 있는 거니까. 반면에 경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위로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하면 문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문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그 위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 케이스로 above가 어울리죠. above. He was sweating as 하면서 he walked up the hill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위로 이동한 거니까 up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설명 부분으로 올라가서 설명 부분에서 under이랑 below랑 down의 설명을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under은 아래로 세로로 넓은 범위고 below는 아래로 세로로 좁은 범위고 down은 역시 아래로라고 번역이 되는데 가로 세로 방향 다 가능하고 이동한다는 느낌이 있다. 옆에 예시를 보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Under the tree. 맞아요. 나무 아래 하면은 나무가 이제 크고 그 아래에 사람은 조그맣게 있는 거니까 아래라는 대상이 되게 넓은 거죠. 넓은 대상 아래에 있었다는 under. 이제 겨울에 초입 이럴 때 어제 영하 몇 도였습니다. 이런 거 되게 뉴스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어젯밤 기온이 영하 3도였다.
이때 만약에 3까지 읽으면 영상 3도예요. The temperature was 3. 3. 근데 below zero를 뒤에서 전치사를 항상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뒤에 3에 붙여주면 0도 아래에 3도였다가 되면서 영하 3도였다. The temperature was 3 below zero last night. 이때 온도계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온도계는 0도 아래로 3도로 내려갈 때 0도가 여기 위에 있으면 3도는 그냥 밑에 있는 거죠. 감싼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수직적으로 아래의 느낌이기 때문에 below가 딱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2층인데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니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이런 얘기할 때 We're on the second floor. Let's go down the stairs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리고 강 아래로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우리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한강을 바라보면 물이 완전 콸콸콸 내려가잖아요. The water was flowing fast down the river. 이해되겠죠? 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from은 어디에서, to는 어디로. 근데 오히려 여기서 to랑 그 밑에 있는 towards를 비교를 좀 해두면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해석 차이가 없어요. 어디로 누구에게 뭔가를 향해. 하지만 느낌 차이가 있는데 to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이동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towards는 실제 물리적으로 그 대상이 이동할 때 주로 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서 He was walking to the store. 가게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동하고 있었죠,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I'll speak to him. 내가 걔한테 얘기해 볼게. 이동 안 하죠? 대화의 방향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to는 이동을 하든 안 하든 쓸 수 있어요. He was walking toward the store. 그 가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towards는 이동을 할 때 쓰면 오히려 옆에 제가 어떤 느낌이 올라간다라고 적어놨죠? 현장감이 올라간다. 굉장히 저벅저벅 이동한다라는 이런 공간의 이동 느낌이 굉장히 생겨요. 이렇게 생동감을 실어줄 수 있는 단어 옵션이 될 수 있지만 I'll speak toward him. 이런 식의 글은 쓰지 않는다는 거. 그에게 얘기해 볼게 라고 말할 때는 그냥 대화의 방향만을 설명하는 거지 스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toward를 쓰시면 안 돼요. into는 안으로 대상이 이동할 때 out of는 해석 자체가 어디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이동하면서 어디에서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He walked into the room. I took my phone out of my bag. 내 가방에서. 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꺼냈다. 이런 안에 있다가 밖으로 이동하는 장면일 때 out of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question 6를 좀 풀어볼까요? 네. 나는 던졌다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in the trash. 쓰레기통 안으로 into the trash. 두 단입니다. 여기 함정이 있었지. 모두 고르세요. 쓰레기통에 어울리고요. 쓰레기통 안으로 던졌다. 둘 다 전혀 지장이 없는. 반면에 Where is Jason? Jason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걔 지금 자기 방에 있는데 He's in his room. 이동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래에서